씨. 네, 엄청난 비주얼로 무대에 오르고 계십니다. 자, 김성민 씨가 블랙의 카리스마를 뽐내며 지금 무대 위로 오르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직의 숨겨진 인물 브라이언 역의 차승원 씨 모십니다. 차승원 씨 역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에 오르고 계십니다. 네. 자, 그리고 조직의 충성스러운 이마 선천역의 박혜준 씨 모시겠습니다. 네, 배우분들이 모두 박수로 맞이하고 계시네요. 뛰어나오고 계십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출 맡은 이혜영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플래시가 터지고 있고요. 6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해주시죠. 뒤쪽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와, 독전에 이혜영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지금 무대에 오르셨는데 왜 비주얼 버스터인지 이 6분이 확인을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조진웅 씨부터. 예, 안녕하십니까. 독전에서 원호 마수대 팀장 역할을 맡은 조진웅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잠깐만요, 조진웅 씨. 지금 약간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조진웅 씨 어저께 혹시 치아 뼈 이식 수술하셨나요? 예, 지금 그 때문에 좀 살짝 웃고 있는데 네. 오늘은 뭐 말하는 데 별 지장이 없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많이 아파요. 네. 수술 통로로 그러니까 뭐 그런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독전이라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뭐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예. 독한 마음으로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열 씨. 네, 안녕하세요. 독전에서 서영남 역을 맡은 유준열입니다. 이렇게 이 독전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들 처음 만나게 되는 자리를 굉장히 설레고 떨립니다. 많이 재밌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영상만으로도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감독님 독전 어떤 영화입니까? 예, 일단 설정은 아시아를 지배하는 거대한 유령 마약 조직의 실체를 파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말 그대로 독하고 미친 캐릭터들이 격돌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옆에 계신 우리 배우분들께서 모두 그 독한 캐릭터들을 연연을 해주신 건데요. 캐릭터 소개를 아까 이제 간단하게들 해주셨는데 일단 뭐 어렸을 때부터 관객으로서 팬으로서 이렇게 여러 선배님들과 특히 감독님 작품을 이렇게 함께 명작이 많잖아요. 할 수 있게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고 독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일상과 동떨어져 있지만 어떤 한편으로 되게 가까운 그런 독한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각자 이야기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시나리오에 끌리고 이 배우분들에 끌렸군요. 그래도 김성령 씨께서 예술이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승원 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길게 책임은 못 지고 뭔가 이렇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강렬하게 등장할 수 있는 영화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헤매고 다녔어요. 근데 마침 이 영화의 제작자인 임모 제작자가 저하고 친분 관계가 꽤나 길고요. 그렇다고 막역한 사이는 아니고요. 네, 친분만 있을 뿐인 거죠? 예. 제가 이제 여기서 우정 출연 이제 특별 출연하는데 사실 우정이 그렇게 깊진 않았거든요. 저 차승원 씨 오늘 너무 다른 걸 밝혀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짧은 출연인데 짧고 강렬하고 뇌리에 남는 어떤 영화를 찾던 도중에 제대로 찾으셨네요. 이 역을 제의를 받고 덥석 물었죠. 잘 몰라요 영화에 대해서. 근데 열심히 찍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임팩트 있는. 찍고 나니까 우정이 생기고 똑똑해지고 그래서 임모 제작자의 다음 영화도 제가 출연하기로. 축하드립니다. 예. 그렇게
돈독해졌습니다. 예. 짧은 출연으로 지금 이 5명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다른 영화를 출연하기로. 부럽죠. 예. 네. 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혜준 씨. 예, 일단 대본 너무 재밌게 봤고요. 캐릭터들이 너무 다들 살아있어서 정말 해보고 싶은 느낌이 들었었고 또 뭐 진웅이하고 화이도 한 번 더 만나서 작업하면서 맥주도 좀 한잔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진웅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상황이어서요. 많이 못 마셨는데 지금은 안 해.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면으로 되게 캐릭터들이 되게 매력 있어서 했던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지금 배우분들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이 영상에 좀 전에 봤던 이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자, 과연 진짜 연기 뭐 둘째가라면 서럽게 독하게 연기 잘하시는 분들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이 배우분들이 독전에서 어떤 캐릭터의 옷을 입었는지 저희가 캐릭터들 간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인 만큼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실체가 없는 조직을 집요하게 쫓는 형사 원호가 각 인물들을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을 담은 영상입니다. 독한 자들의 첫 만남 영상 만나보시죠. 저분들이 맞나 싶은데요. 숨죽이고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자, 영상 지금 보고 나니까 더욱더 캐릭터들 간의 이제 얽혀서 관계가 궁금해지는데요. 독보적이고 독창적이면서 아주 독한 독전의 캐릭터들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링 토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관계도가 지금 화면에 떴습니다. 관계도를 보시면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아시아 최대 유령 마약 조직이거든요. 감독님, 이 조직 어떤 조직입니까? 말 그대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마약 조직인데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근데 그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워낙에 마약 조직이라는 그 조직의 성질이 약간 점조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가도 계속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는 고리들이 많아서 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서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조직이죠. 그래서 그 규모와 영향력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그래서 무엇인가 혹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조직입니다. 관객들도 영화를 보면서 계속 함께 쫓을 텐데 네. 이 조직을 중심으로 각 캐릭터들의 진짜 모습들이 계속 돋고 있는데 이 캐릭터들 구축하는 데 있어서 힘든 점은 없으셨습니까? 사실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요. 말하자면 원호, 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연기했던 원호라는 캐릭터가, 형사가 계속 이 사건들과 인물들을 맞이하면서 마치 도장 깨기를 하듯이 한 명 한 명과 엄청난 사건을 겪어 나가면서 그 마약 조직의 실체에 접근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워낙 그 뜨거운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고 독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원호라는 캐릭터도 정의를 구현하는 형사의 입장에서 어느 순간에 굉장히 독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독해지는 원호의 이 독한 에너지와 그리고 만나게 되는 캐릭터들의 독한 에너지의 그 온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과학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정말 독이 가득하네요. 독전. 네, 예. 제가 원래 순하게 사는 사람인데 이거 약간 독한 기운을 좀 아, 올려봤습니다. 굉장히 지금 독이라는 단어가 10번 넘게 나왔는데 그러면 점점 독해지는 원호 역의 조진웅 씨. 예. 예. 그냥 그 독해지는 과정을 연기하기 위해서 엄청난 또 감량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비주얼적으로도 봤지만 감독님이 시켜놓고. 어느 정도나. 글쎄요,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독님이 40대 형사 그 정도면 됐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그래서 작업을 했던. 예. 몇 킬로 이런 거는 재보지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매일. 예. 원호가 되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진 조직의 연락체 락 연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관계도에서 보면 인상적인 것이 이제 조진웅 씨가 연기한 원호가 손을 잡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수사에 협조하면서도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아주 어려운 연기를 선보였어야 됐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아무래도 제가 연기했던 역할들 중에서는 가장 대사가 없지 않았나 해서 사실 이 배우가 대사가 있어야 좀 연기하기가 아무래도 좀 편한 것 같아요.
가진 감정을 보여주기도 그렇고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게 없어서 상당히 좀 고생을 했는데 이 대사가 없는 역할은 상대가 어떻게 받아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선배님들, 동료 배우들이 너무 잘 받아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번 이 역을 위해서 수화도 굉장히 많이 배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극 중에서 이제 그 설정에서 이제 농아남매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랑 제일 가까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랑만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셋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같이 좀 나누기도 하고 그랬죠. 매 작품마다 진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유준열 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보를 전 없었어요. 전 정의롭죠. 이 인물은 그렇지 않아요. 전 완전히 만들었어요. 완전히 바뀌었다고. 참고하시고.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 박효준 씨 진짜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걸 또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하셨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자, 차승원 씨, 정의로운 차승원 씨. 네. 조직에 숨겨진 인물 브라이언이냐. 그러니까요. 이게 네. 숨겨져야 되는데 이게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범상치 않은 캐릭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어떤 인물들이 이제 등퇴장이 다 있지만 특히나 이제 이 브라이언이라는 인물은 소위 얘기해서 이 영화의 그 아주 중요한 지점에 등장을 하거든요. 아주 강렬하게 등장을 했다가 근데 이제 감독님한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건 퇴장을 이제 뭐 인물이 멋있고 안 멋있고를 떠나서 이 인물과 맞는 색감의 어떤 퇴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감독님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뭐 저는 이제 영화가 완성된 거는 잘 못 봤지만 찍으면서 원래 이제 시나리오에 나와 있었던 소위 얘기해서 그냥 가상의 어떤 선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얼개가 생기고 좀 더 살이 입혀지고 그래서 독전 캐릭터들의 온도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독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런데 이 뜨거운 인물의 이 뜨거운 느낌이 뭔가 끓는 점을 도저히 짐작할 수 없어서 저 사람이 언제 폭발할지 언제 끌어넘길지를 정말 예측할 수 없어서 보는 내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고 상대 배우로 하여금 끊임없이 긴장을 하게 만드는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혁 선배님이 악역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래서 강력한 캐릭터의 연기도 많이 보긴 했는데 이 진하림 캐릭터는 그간에 해오셨던 악역들하고 또 사뭇 다른 지점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프리프로덕션을 진행하면서 선배님하고 캐릭터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선배님은 질문을 좀 저한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하림은 말을 크게 할까? 작게 할까? 탁성일까? 아닐까? 뭐 피부는 어떤 색깔일까? 머리는 까밀까? 굉장히 예민하고 기벽이 있는 캐릭터라서 되게 자잘자잘한 아주 조그만 설정들까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질문에 제가 답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선배님 의견을 안 주셨거든요. 제가 매번 물어봤어요. 선배님 혹시 이 캐릭터 어떻게 연기하실 거냐. 매번 말씀하신 건 가봐야 알 것 같다. 해봐야 알 것 같다. 전체 리딩할 때도 전혀 안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카메라가 딱 돌아가는 순간 약간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데 첫 커트를 촬영을 할 때 너무 짜릿하고 너무 엄청나서 정말 입을 떡 벌리고 저는 정말 구경만 했던 촬영 내내 정말 엄청난 저한테는 감독으로서 그리고 관객으로서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 것 같아요. 뭐 캐릭터면 캐릭터, 로케이션, 비주얼 그리고 배우분들의 연기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영화 독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함께했던 그 현장 어땠을지 바로 현장 보고 토크 바로 한번 짧게 이어가 볼게요. 감독님, 네. 우리 배우분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감독님의 연출 스타일이거든요. 덤덤하게 담담하게 연기하라고 계속 디렉팅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제가 덤덤하게 담담하게라는 디렉션을
아마도 가장 많이 제가 이야기했던 건 진웅 배우였던 것 같은데. 조진웅 씨. 네. 일단 진웅 씨가 제일 분량도 많았고 저하고 함께하는 회차가 제일 길었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과 많은 액션과 많은 설정들을 설탕 실험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한 두세 테이크 가다 보면은 이제 그냥 턱 얘기하세요. 그냥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 진작에 그렇게 얘기하지. 어떤 그런. 근데 놀랍도록 한 꼬집 해달라고 표현했어요? 해요. 정말 해요. 기가 놀랍도록. 막히네요 정말. 야, 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됩니까? 네. 근데 예열 감독님은 가만히 보면은 저는 이제 너무 사람이 선하고 좋으세요. 좋으시죠. 근데 그 동네에 책 많이 읽는 형 있잖아요. 예. 그 형 이건 잘 모르겠는데 뭐야? 그건 이런 거 있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화는 뭐 이렇게 표현이 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속 시원하게 저희들끼리 나중에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예. 누가 봐도 지금 호흡이 잘 맞아 보입니다 정말. 자 다음 우리 유준열 씨에게 좀 여쭐게요. 아무래도 조진웅 씨랑 호흡을 가장 많이 맞추셨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컷소리 지금 두 분이 좀 또 스틸이 나오고 있는데 컷소리가 난 후에 두 분이 그렇게 눈빛 교환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어떤 교환이었나요, 준열 씨? 이제는 오케이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이 정도는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감독님 디렉션이 독특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사실 저한테 제일 담담하게라고 많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저도 사실은 이제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보고 인물을 준비하면서 뭔가 어떤 계산 같은 걸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가게 되는데 그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고 났을 때의 만족감이 있는데 아니라고 막 무전기를 흔드세요. 아니다. 아니고 덤덤하게 가자 하면 뭐 이제 제 나름대로 덤덤하게를 표현하면 그 모니터를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나왔다. 만족하시고.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초반에 이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초반에 덤덤하게 그러니까 잠깐 준열이 와봐 이러면 가서 대답하고 오면 선배님 뭐라 하셔? 덤덤하게 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하고 컷하면 이제 쳐다보는 거죠. 넌 덤덤이야, 난 한꼬집이야. 뭐,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많이 했고. 내가 막 이게 덤덤했어. 이게 네. 대상황. 네네네. 자 지금 또 현장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계시고요. 흥미진진한데요. 이 코너 너무 짧게 준비됐는데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마지막 스틸 보시면서 자 독전하면 사실 로케이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4장의 스틸만 봐도 로케이션이 정말 강렬한데 배우분들 모두에게 좀 여쭙게 가장 기억에 남는 로케이션 박혜준 씨 어디가 기억나십니까? 야 뭐하러 여기서 찍냐 이걸.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근데 낮엔 저렇게 아름다운 저렇게 것 같았어요. 제가 알기는 뭐예요? 예. 저때 정말 더웠어요. 여- 진짜 더워갖고 그 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이 시간에 일 안 해요. 그러고 지나가시면서 그때 날씨가 풀려가지고 네. 좀 굉장히 선선할 때도 저는 밤에 또 다르군요. 예, 저는 원도 첫 촬영을 저기서 했거든요. 영전에서 엉망진창이었어요. 모기가 브라이언 오늘 좀 정의롭게. 예. 염전에서 두 분 다 이제 밤 촬영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차승원 선배님 같은 경우는 첫 촬영이 말씀하신 대로 염전이었는데 첫 촬영지에 딱 처음에 오셔서 어둡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논에서 찍냐고 여기 염전인데 그래서 염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기는 독전 제작부고입니다. 썰전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독한 자들입니다. 독한 혀들이 아니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면은 두 분은 염전이 기억에 남는 거고요. 김성경 씨는 어떻습니까? 낮의 염전, 밤의 염전. 본인이 그 연기했던 로케이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폭파겠죠. 네. 하신 가장 우리 영화에서 가장 그 한신 단위로 따지면 제 예산 집중력이 많았던 굉장히 좀 어려웠던 폭발이었는데 그 폭발 현장 앞에서 폭발하는 그 순간에 날아가는 연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모두가 긴장을 하고 촬영을 긴장 많이 임하잖아요. 예. 들었어요. 뭐 언제 폭파될지 모르니까 그쵸. 폭파하는 모습을 이제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소가 지금 가장 기억에. 네,
긴장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와이어를 또 잡고 네. 당겨야 했었는데 김성수 예, 직접 선배님한테는 와이어를 되게 좀 쉽게 그러니까 약간 어떤 장소가 가장 기억에 나세요? 전 다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염전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웠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너무 춥고 또 저 다들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찍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세트 같은 경우도 정말 촬영이 너무 길었다고 얘기를 하라고 하시라고요? 아무래도 세트를 들어가다 보면 네.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게 세트고 그래서 이제 수원 선배님 같은 경우는 출근하시면서 이제 가셔야 된다고. 이미 등장하면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등퇴장을 등장실 들어가야 네, 돼요. 등퇴장을 슛 정확하게 가야 되고 슛 슛 가야 되고 슛 가야 된다는 의미죠. 가야 된다는 게 슛 가자고. 예. 오늘 모든 게 밝혀지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극한 상황, 정말 덥고 정말 춥고 해서 그 진짜 독한 상황이 영화에 고스란히 드러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진웅 씨는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글쎄 저는 뭐 영화 촬영 너무 덥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또 새록새록하네요. 새록새록하죠. 그립고. 염전 말도 안 됐어요 정말. 네. 사람들 다 익어서 어떻게 될까봐 정말 걱정이었고 제가 차량에 설정된 차가 현대자동 그거 건데 프로인데 H. 구형이라서 에어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다 모든 걸 마치고 나서 저는 유럽을 너무 멀어가고 힘든데 가려니까 어떻게 갔는데 북유럽 그쪽에 가서 느껴지는 게 좀 달랐고요. 참 인간이 만든 기계로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근데 그게 영화의 엔드 지점하고 참 많이 맞닿아 있어서 거의 공간이 주는 우리 세트도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연기할 때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참 공간이 주는 게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할 때 뭐 굉장히 해외 촬영은 힘들어요 항상 빡빡하고 근데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 이 영화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노르웨이 촬영이 이 영화를 다 떠나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죠. 그래서 그때 떠나보내면서 다음날 바로 발레를 그만두고 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네. 잘 떠나보냈던 것 같아요. 노르웨이와 함께 예. 자 이야기는 배우분들과 감독님과 이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서 영화에 대한 궁금증 더 높아지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우연호 캐릭터가 이 이야기를 촉발시키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한달음으로 달려가는 영화예요. 그 긴박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예. 그래서 중간에 해독제 생각을 못할 정도로 계속 중독이 되실 테고 다 끝나고 나면 배우들의 열연이 생각이 나면서 배우들의 열연에 대한 어떤 그 소감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그때 해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독이 되는 영화 독전입니다. 작품과 독전을 비교해 봤을 때 예고편만 보면 이게 이혜영 감독님의 작품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색깔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남성적이고 세고 독한 이 시나리오에 끌리셨던 이유와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도 감독님 특유의 아마 못 느낄 것 같은데 그런 따뜻한 느낌도 느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놀랍도록 따뜻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예, 깜짝 놀랄 정도로 따뜻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사실 처음에 이 작품을 하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을 때는 사실 뭐 대단한 계산이나 뭐 뭔가 재거나 하지 않았고 그냥 이 아이템과 이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본능적으로 끌렸던 것 같아요. 너무나 하고 싶고 그리고 강렬하게 마음으로 너무나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이야기였고 만들면서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면서 촬영을 하면서 사실 그동안 제가 시나리오 작가 때 썼던 작품들이나 제가 연출을 했던 전작들과 너무나 궤가 다른 작품이어서 그래서 그동안 쓰지 않았던 뇌 근육들을 좀 많이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가짐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새 영화를 만드는 처음으로 영화를 만든 것 같은 느낌으로 영화를 작업을 했고
공교롭게도 이 자리가 제가 첫 작품, 첫 연출작 천하장사 막은 날을 처음으로 시사했던 극장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앉아서 그때처럼 마이크 잡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신인 감독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다시 듭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차승원 씨가 응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네, 응원으로 추임새를 넣어주셔서 제가 자꾸 하는 걸 엄지척을 예. 네, 어쨌건 개인적으로 전작까지의 제 연출작이 제 감독 인생에서 길게 보면 1기까지 마무리를 했던 작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독전은 이제 새로운 기술을 2기로서 새로운 막을 열어주는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인 감독으로 불러주십시오. 네. 진짜 초심으로 돌아간 이혜영 감독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의료에서 재료를 뽑아내서 결과물,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가 꽤 그럴싸하게 그려졌다고. 예. 아무래도 준비를 많이 했고 그만큼 예. 우리 정의로운 차승원 씨가 오늘 계속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정말 자료조사를 많이 하시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저희도 믿고 그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리고 포토타임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네, 유진현 씨. 촬영 현장에서도 그렇듯이 굉장히 독특하고 독하게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극장에서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2시간 동안 충분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